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곳.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울창한 숲을 지나면 곳곳에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신비의 내리계곡이 펼쳐진다. 경북 영주와 충북 단양의 경계를 이루는 곳에 위치해 있는 내리계곡. 그러나 행정구역상으로는 강원도 영월군 김삿간면에 속한다. 구룡산에서 발원한 물과 선달산에서 발원한 물이 합류하여 만들어진 내리계곡은 계곡의 상류로 올라갈수록 청정지역에만 있는 물이끼가 가득한 원시의 숲속 풍경이 펼쳐진다. 울창한 수목은 다량의 산소를 발생시킨다. 길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계곡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을 찾아서 가야만 한다. 청정한 자연을 오롯이 품고 있는 그곳. 내리계곡은 지리적으로 소백산과 태백산의 경계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내리계곡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귀한 생명이 살고 있다. 녀석을 오랫동안 관찰해온 한 전문가와 같이 찾아보기로 했다. 내리계곡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이곳이 꼬리칠의 도룡뇽의 집단 서식지로 밝혀지면서부터다. 산간계곡에서 주로 발견되는 녀석은 주로 바위 밑이나 고사목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서식한다. 낮에는 숨어 있다 밤이 되면 먹이 활동을 하는 꼬리칠의 도롱뇽. 한참을 찾은 끝에 드디어 녀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꼬리칠의 도롱뇽은 일반인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종으로 꼬리가 몸보다 길어 치렁치렁하게 꾸민 모습처럼 보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발견 당시만 해도 제대로 된 생태조차 알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종이다. 지금도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는 부분이 많은 녀석이다. 꼬리칠의 도롱뇽이 내리계곡을 서식지로 선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일반 도롱뇽에 비해 환경 변화에 민감한 꼬리칠의 도롱뇽은 용존 산수량이 높은 청정계곡에만 서식하는 1급수 지표종이다.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곳에서만 서식하는 녀석은 수온이 1년 내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햇빛이 들지 않는 울창한 숲에서 살아간다.
이곳이 꼬리칠의 도룡뇽이 살기에 적합한 곳인지 계곡 내 온도를 측정해봤다. 한여름인데도 25도를 가리켰다. 촬영 당일 기상청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같은 날 영월 도심의 최고 기온은 38.7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 도심 온도인 38.7도와 비교했을 때 약 14도가량이나 차이를 보였다. 이번에는 계곡물의 온도를 측정해봤다. 18년 만에 찾아온 폭염 속에도 계곡물의 온도는 18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우선 꼬리치레 도룡뇽이 주로 발견되는 곳은 그 저지대보다는 주로 고지대 주변에 너덜지대 이런 안반 같은 것들이 많이 잘 발달된 그런 지역이고 수온도 낮으면서 물도 깨끗하고 좀 산소도 많은 그런 곳에서 꼬리치레 도룡뇽이 주로 관찰이 되고 서식합니다. 계곡 깊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이끼 낀 바위가 청정함을 증명해준다. 뿐만 아니라 바위에는 양치 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는 구실사리도 자리하고 있었다. 구슬사리라고도 불리며 잎은 비늘 조각 모양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잎과 줄기를 항암제로 사용한다. 이 밖에 다양한 이끼류들은 이곳 식생의 건강함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원시의 숲속에 있으니 물속 생태계도 궁금해졌다. 수중 카메라를 이용해 물속을 들여다봤더니 용존산소가 풍부해 다량의 산소방울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깊은 곳에 있는 바위에도 산소방울은 마찬가지였다. 꼬리칠의 도룡뇽이 서식하는 계곡인 만큼 이곳에서 만나는 물고기 또한 맑고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는 어종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한국 고유종인 꺽지. 하천 중상류에 물이 맑고 자갈이 많은 곳에 서식하는데 낮에는 돌틈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주로 활동한다. 바위 틈에는 금강모치가 떼를 이루고 있었다. 하천의 최상류 1급수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금강모치 역시 오랫동안 내리계곡을 지킨 터줏대감이다. 맑고 차가운 계곡에서 사는 금강모치는 바닥에 자갈이 많이 깔려 있고 산소가 풍부해야만 살 수 있다. 이곳 내리계곡에는 작은 연못처럼 생긴 10여 개가 넘는 소, 즉 물웅덩이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서식하는 꺽지나 금강모치와 같은 녀석들이 좋아하는 여울도 계곡을 따라 끊임없이 이어진다. 바위 틈 사이로 몸을 숨기고 있는 녀석.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 보니 쇠살모사였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쉽게 관찰되는 쇠살모사는 독을 가지고 있어 위험한 녀석으로 삼각형의 머리에 붉은색 혀를 지녔다. 몸 길이는 약 60cm 정도로 다른 살모사류에 비해
몸이 가는 게 특징이다. 꼬리칠의 도룡뇽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이곳에는 그들을 먹이로 하는 상위 포식자인 쇠살모사도 쉽게 볼 수 있다. 내리계곡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 모두가 귀하지만 이곳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녀석은 단연 꼬리칠의 도룡뇽이다. 왜냐하면 이곳은 도룡뇽 중에서도 원시적인 형태가 남아있는 꼬리칠의 도룡뇽의 최대 번식지라는 이유만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다. 꼬리칠의 도룡뇽은 꼬리가 몸통 길이보다 약 1.2배 정도 길다. 매끈한 황갈색 바탕의 피부에 정수리부터 꼬리 끝에 이르기까지 암갈색의 점무늬가 있다. 가끔 줄무늬를 지닌 녀석들도 관찰되지만 대부분은 점박이 무늬를 지니고 있다. 꼬리칠의 도룡뇽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커다란 두 눈이다. 일반 도룡뇽의 눈과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일반 도롱뇽에 비해 꼬리칠의 도롱뇽의 눈이 유난히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발톱 도롱뇽이란 영명처럼 성체의 발가락에는 검은색 발톱이 선명하게 있다. 발톱은 흐르는 물에 사는 녀석이 하류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위 틈을 꼭 잡는 데 이용하기 위해서다. 발톱은 꼬리칠의 도룡뇽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로 유생시기부터 존재한다. 뒷발가락과 앞발가락 모두 발톱이 있다. 꼬리칠의 도룡뇽은 한반도를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산간계곡에서 꼬리칠의 도룡뇽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흔치 않다.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배가 볼록해지는데 3월 중순에서 5월 중순에 걸쳐 계곡의 물 흐름이 약한 웅덩이에 산란을 한다. 이때 수컷은 꼬리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생식혹이라 불리는 돌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암컷이 산란을 마치면 수컷이 달려와 체외 수정을 하는데 다른 도롱뇽과는 달리 포접을 하지 않는 것이 또한 특징이다. 바나나 모양의 알주머니는 2개가 한 쌍으로 연한 황색 알이 16개에서 26개가량 들어있다. 알은 부화까지 25주 정도 걸린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180일, 150일에서 18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에 6월에서 8월 달까지 알을 낳으면 보통 한 11월이나 12월쯤 유생들이 부화하게 되고요. 그 부화한 유생은 물속에서 대략 한 3년 정도를 지난 다음에 물속에 생활한 다음에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의 환경이 아주 다른 양서류보다도 중요한, 그러니까 물속에 많은 그 수생곤충들도 있고 그다음에 물속에 산소도 많은 그런 곳에서 꼬리칠 도롱뇽이 번식이 가능해요.
유생은 약 2년 정도 수중 생활을 하고 3년째 변태해 육상 생활을 시작한다. 꼬리칠의 도롱뇽은 도롱뇽 중에서 유일하게 허파가 없는 종으로 유생 시절엔 아가미로 호흡을 하고 성체로 자라면 피부로 호흡을 한다. 특히 꼬리칠의 도롱뇽의 피부는 환경이 나빠질 경우 허물을 벗는다. 꼬리치레 도롱뇽이 살만한 조건 자체가 깨끗한 계곡하고 그 우거진 숲을 원하기 때문에 꼬리치레 도롱뇽이 그 지역에서 관찰이 된다면 우거진 숲을과 깨끗한 계곡이 있다는 걸 말하는 아주 좋은 환경 지표가 될 것입니다. 꼬리칠의 도롱뇽이 내리계곡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자연 휴식연제와 관련이 있다. 1997년 6월부터 내리계곡에는 자연 휴식연제가 도입되면서 최근까지 탐방객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건강한 생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내리계곡. 꼬리칠의 도롱뇽이 내리계곡을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낙엽층 때문이다. 오랜 세월 쌓여온 낙엽층은 도롱뇽들의 주 먹이가 되는 곤충들의 서식처로 제격이다. 이렇게 풍부한 먹이 환경을 갖춘 내리계곡을 꼬리칠의 도롱뇽이 마다할 리가 없다. 계곡 한쪽에서는 여름철 새인 큰 유리새 암컷 한 마리가 몸단장에 여념이 없다. 날이 저물면 계곡은 암흑으로 변한다. 그런데 계곡 인근에 있는 유일한 불빛, 한 줄기 빛을 따라 숲속의 생명들은 자연스럽게 모여든다. 도심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모양의 곤충들을 만날 수 있었다. 노란색 날개에 원형의 무늬가 있는 참나무산 누에나방은 날개 길이가 115에서 140mm로 대부분 대형종이다. 수컷의 더듬이는 깃털 모양이고 암컷의 더듬이는 빗살 모양이다. 날개에 있는 동그란 무늬는 천적에게 위협을 주기 위함이다. 몸과 날개가 적갈색 또는 황갈색인 별나방은 앞날개가 나뭇잎 모양으로 길다. 성충은 6월 말과 8월 말, 연 2회 출현하는데 이제 녀석을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8월 초순에서 10월 초순이면 성충이 되어 출현하는 솔나방. 우리가 흔히 송충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솔나방의 애벌레다. 날개를 편 길이가 4에서 8cm가량인 솔나방은 개체에 따라 색채 변화가 있는데 특히 수컷의 경우가 심하다. 마치 말려진 낙엽처럼 보이는 기생 제주나방도 특이하기로는 밀리지 않는다. 하늘나방이라고도 하는 숲제주나방도 이곳을 찾았다. 사슴벌레 유충도 이웃 사촌인 나방들의 틈에서 부지런히 먹이를 먹고 있다.
한여름 서늘한 산속에서 이사를 온 고추좀 잠자리. 5월 하순부터 9월까지만 볼 수 있는 어리장수 잠자리는 몸에 비해 특히 머리가 작은 특징을 갖고 있다. 비록 몸 색깔도 크기도 다르지만 잠자리도 내리계곡에 밤이 내리길 기다린 녀석들이다. 다양한 생명들을 한 곳에 불러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불빛. 원시의 숲속에서 불빛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내리계곡의 아침을 여는 한 쌍의 주인공은 바로 노랑할미새. 여름철새인 노랑할미새는 산지에 흐르는 물가에 살면서 곤충과 거미를 주로 잡아먹는다. 할미새들 중에서 꼬리가 가장 가늘고 긴 노랑할미새는 나뭇가지나 물가에 앉아 있을 때 꽁지를 흔드는 버릇이 있다. 내리계곡 입산금지 구간 내에는 자연 휴식연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집이 한 채 있다. 이곳은 계곡 입구에서부터 4km가 넘는 산길을 걸어와야만 닿을 수 있는 곳이다. 늪다리라 불리는 이 집은 도시에서 흔히 사용하는 시멘트가 아닌 주인장이 흙으로 손수 만든 집이다. 나 이쪽에 풀 좀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산이 좋아 서울에 가족을 두고 16년째 이곳에서 홀로 살아가는 주인장 김필봉 씨. 세월은 그를 완전히 이곳에 스며들게 했다. 처음에는 풀을 잡으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근데 이게 혼자 힘으로 풀을 잡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 그다음부터는 그냥 걸기치지 않게끔 적당히. 옛날에는 제초제를 쳤는데 제초제를 딱 보니까 전부 야생화인 거야. 차라리 모르면은 막 쳐버릴 텐데 이놈은 내가 아는 놈이니까 살려두고 이놈은 모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그다음부터는 약을 못 치겠더라고. 이제는 자연의 일부가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김필봉 씨. 그에게 있어 집도 예외는 아니다. 혼자만의 공간이 아닌 이웃 모두와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다. 나무와 돌을 사용해 만든 집은 언제든 이웃 사촌들의 방문을 허락한다. 마당에 물두꺼비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연신 울음주머니를 부풀리는 걸 보니 공개구원에 나섰나 보다. 한쪽에서는 바위 틈으로 아무로 장지뱀 한 마리가 얼굴을 내민다. 갈색 몸통에 그보다 진한 갈색의 넓은 띠가 있는 아무로 장지뱀은 몸 길이보다 꼬리 길이가 조금 더 길다. 위협을 느끼면 꼬리를 끊어버리는 녀석은 5개의 발가락이 달린 짧은 4개의 다리를 이용해 요리조리 잘도 다닌다.
사람에게도 경계심이 없는 녀석은 집 안으로 서슴없이 다니는데 그 꼬리를 보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으로 장지뱀 유생임을 알 수 있다. 나무 기둥 틈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녀석에게 이곳은 놀이터나 다름없다. 실컷 놀았는지 마음에 드는 틈새를 찾아 자리를 잡은 녀석. 피곤했는지 눈꺼풀이 스르르 감긴다. 그것도 잠시. 이내 인기척을 느꼈는지 화들짝 눈을 뜨는 녀석. 뭐가 그리도 궁금한지 한 걸음에 달려가 지켜보고 있다. 털두꺼비 하늘소 한 마리가 나무 기둥에 얼굴을 박고 참나무 속살을 파먹느라 여념이 없다. 몸 길이 15에서 18mm의 전체적으로 흑갈색 몸통을 지닌 녀석은 가슴과 날개 딱지가 마치 두꺼비 등처럼 울퉁불퉁하게 돌출되어 털두꺼비 하늘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마당 한쪽에는 양봉에 사용되는 벌통이 놓여져 있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니 벌통에는 큰 뱀 허물 쌍살벌이 둥지를 틀고 있다. 더듬이 사이로 있는 얼굴을 보면 오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마치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같기도 하다. 마당에서는 개미가 죽어있는 벌 한 마리를 탐내고 있다. 개미보다 몸집이 10배는 커 보이는 말벌. 살아있었다면 감히 엄두도 못 냈을 텐데 말벌의 굴욕이다. 다양한 생명의 향연이 펼쳐지는 동안 김필봉 씨도 무엇인가를 하려는 듯하다. 흙을 들춰내니 봄에 수확해 묻어두었던 감자가 잡초 아래서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잡초를 안 뽑는 이유가 돼지를 속이기 위해서 잡초를 안 뽑는다고. 내가 잡초를 다 제거했더니 이놈들이 감자밭을 너무 쉽게 찾아내는 거야. 그다음부터 옆에 있는 잡초를 안 깼더니 이놈들도 헷갈리나 봐. 아, 그러면은 뭐 이전까지는 뭐 아유. 이 동물들이 많이 와서 먹었나 보죠? 여기서 제일 강적이 고라니, 네. 돼지 이놈들이지 뭐. 근데 두더지는 많이 살아도 두더지는 이걸 안 먹더라고. 힘들게 얻은 농작물을 가져가 버리는 녀석들이 원망스러울 듯도 한데 처음에는 속상했는데 나중에는 먹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에라 내가 못 먹는 건 너네들은 다 먹으라. 잘 됐다 그러지 뭐. 어차피 못 먹는 거.
여기는 감자를 캐놓으면은 오히려 안 좋아. 그냥 땅속에 이렇게 묻어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캐갖고 땅 얼기 전까지는 그렇게 먹어. 산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하는 그는 갖가지 채소는 물론 과일까지도 직접 재배한다. 필요한 만큼만 농사를 짓지만 그럼에도 혼자서 다 먹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그의 밭에는 김필봉 씨가 이름까지 지어준 녀석도 살고 있다. 능돌이라 불리는 녀석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 드나들었다고 한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구렁이는 무늬와 색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곳에 사는 능돌이 역시 현재 채색 변이 중이다. 볕이 잘 드는 곳에서 주로 발견되는 구렁이는 대부분의 뱀과는 달리 산란 후 일정 기간 동안 알을 품는다. 몸 길이가 2m나 되는 구렁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뱀으로 고산 지역에서 민가까지 서식 범위가 넓다. (10월) 하순이면 겨울잠을 자기 위해 동면에 들어가니 녀석을 볼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돼지 소리가 나거나 야생 동물 소리나 들으면 그게 반가워요. 사람 소리를 어차피 못 들으니까 부시럭거리는 소리, 막 삭삭삭 지나가는 소리 그러면 저것은 고라니, 저것은 돼지, 저것은 토끼 다 알잖아요. 그래서 반가워 이제. 이게 뭐 집 근처에 털을 둥지를 틀고 사는 놈들이하고 나하고는 이제 안면이 있으니까 뭐 서로 뭐 이웃하면서 산다고 그래야 되겠지 뭐 이웃하면서 산다고. 이처럼 자연과 벗하며 그것에 순응해 살아가지만 김필봉 씨가 유일하게 포기할 수 없는 문명이 있다. 내가 여기 와서 10년째 살고 있으면서 가장 잘한 짓이 이 태양 발전기를 놓은 거. 아, 저 보이는 저 네, 판이 네. 태양광 저건가요? 저걸 지고 올라와서 놓긴 놨는데 저거 놓고 나니까 뭐 휘발유 쓸 일이 없죠. 너무 편하죠. 그리고 뭐 또 달아지는 전기도 아니고 뭐 휘발유 떼가지고 발전기 매연 뿜을 일도 없고 뭐 그냥 뭐 해나면은 지금은 아주 풍성하게 전기가 남아 돌아요. 대신에 냉장고를 못 쓰긴 하는데 남아 돌아요. 지금 뭐 이 정도면 뭐 세탁기도 돌리고 낮에는 세탁기도 돌리고 뭐 컴퓨터도 하고 뭐 충분히 쓰고도 남아요. 혼자. 제일 잘한 일 같아요.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는 그를 따라가 봤다. 이게 고무나라 판이고 이게 B자죠, B자. 뭐 영문으로 뭐 B자 간판인데 그걸 주워와가지고 그냥 달면 돼요. 도시의 현란한 불빛이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어두울 수 있는 밝기지만 이곳의 어둠에 익숙해진 김필봉 씨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생활하기에 충분하다. 내리계곡이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문명조차도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그였기에 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며칠 후 내리계곡에도 장마가 시작됐다. 반가운 마음에 날개를 펼쳤지만 빗방울을 감당하기엔 조금 버거워 보이는 잠자리. 계곡을 지키던 녀석들이 한 마리씩 모습을 드러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는 점점 강해졌고 장맛비가 하루 종일 내렸다. 어김없이 밤은 찾아오고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계곡에서만 볼 수 있는 반가운 녀석. 반딧불이를 만날 수 있었다. 개똥벌레라고도 불리는 녀석은 몸 빛깔이 검은색으로 앞가슴 등판은 오렌지빛이 도는 붉은색이다. 이슬을 먹고 사는 반딧불이의 수명은 2주 정도로 알을 낳고 11일에서 13일 뒤에는 자연사한다. 아랫배 끝에는 발광기관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루시페린 단백질이 산소와 결합해 빛을 낸다. 성충은 8월 중순부터 10월 사이에 나타나는데 밤이 되면 땅의 표면이나 풀줄기에서 암컷은 불빛을 내고 수컷이 날아와 짝짓기를 한다. 반딧불이는 전 세계적으로 2,100여 종이 서식하는데 그 중에서 빛을 내는 종은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빛은 보통 노란색 또는 황록색이며 파장은 500에서 600 나노미터다. 다음 날 전날 종일 내린 비로 운치가 더욱 깊어진 내리계곡. 가뭄으로 목말랐던 계곡을 충분히 적시고도 남을 만큼의 비가 왔다. 비는 숲속 생명을 더욱 싱그럽게 했고 활기를 선사했다. 이처럼 타고난 저마다의 모습으로 오롯이 살아가는 내리계곡의 생명들. 그러나 내리계곡은 201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식적인 자연 휴식 연재가 끝났다. 현재 마을 주민들의 요청으로 재지정안을 전달한 상태이긴 하지만 확실치 않다. 자연 휴식 연재가 해제되면 그동안 탐방객들의 발길이 허락되지 않았던 계곡 깊은 곳까지 사람들은 찾아갈 것이다. 그로 인해 오염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을 위한 개발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산속에 살면서 옛날 어른들 말 하나도 안 틀려.
그러니까 서양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지만은 우리 민족,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생의 대상으로 삼았고 품 안에 들어갈 살았잖아요. 여기서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기서 내가 지금 누리고 이 자연을 정복했다 그러면은 아마 내가 도시 사람들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고 벌써 죽었을지도 모르지. 더 위험하고. 그냥 적당히 양보하고 서로 피해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생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If there was something 인간이 한 발 물러서면 자연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언제나 건강한 환경을 유지한다. deep in our heart. 그들에게도 약육강식은 존재하지만 일정한 규칙과 약속이 있기에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은 인간처럼 무참하진 않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산간계곡의 번지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꼬리칠의 도롱뇽은 한반도를 제외하고 흔치 않다. 우리가 내리계곡을 탐내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꼭 그곳이 아니어도 살 수 있지만 녀석들은 그곳이 아니면 더 이상 살 곳이 없기 때문이다. It's